요즘 핫한 이 가방부터 남녀노소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 티셔츠와 유명 브랜드 바디워시까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려진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500ml 투명 페트병 12개 또는 2리터짜리 투명 페트병 5개만 있으면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고 500ml 투명 페트병 32개로는 무려 기능성 재킷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옷이나 가방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국룰이 있다고 합니다.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관련 내용들 일사F에서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8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생수나 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플라스틱과는 따로 구분해서 버리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이 특히나 자주 눈에 띄지 않나요? 2019년부터 적용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도 때문에 처음 페트병을 만들 때부터 라벨이 없거나 라벨 분리가 쉬운 페트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도 재활용하기 손쉬워졌고요. 하지만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만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해당 대상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투명 페트병만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하냐고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효과 때문이래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의 개수가 1년에 무려 30만 톤 이상이라는 거. 그중에서도 재활용되는 페트병의 비율은 80% 이상이지만 티셔츠나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재생 원료 비율은 약 10%로 높지 않다고 해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선별을 해야만 재활용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로 배출될 때 한꺼번에 배출되면 이것들을 선별하기가 또 어려운 것이죠.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게 되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지금까지 국내 재활용품은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섞어서 배출했기 때문에 노끈이나 솜같이 가치가 낮은 용품으로만 재활용됐다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족한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 7.8만 톤의 폐페트병과 재생 원료를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온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잘 협조하면 연 2.5만 톤 이상의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투명 페트병이 과연 어떤 공정을 거쳐 고품질의 티셔츠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선별된 투명 페트병을 분쇄 세척해서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 플레이크에서 고품질의 장섬유 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은 원단 공장과 염색 공장의 작업을 거쳐 하나의 티셔츠로 재탄생된 거죠. 버려진 투명 페트병이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전국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다음 헹궈주고 라벨은 꼭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최대한 압착시켜 부피가 커지지 않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투명 페트병의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라벨은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라벨 제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문전 배출, 일반 재활용품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집 앞에 내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마다 상시로 배출 가능한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는 거점 배출 방식이에요. 지역마다, 집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동네의 방식을 따르면 돼요. 또 분리배출 전에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과일 트레이, 계란판은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대요.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 투명 일회용 컵, 당연히 투명 페트병과 함께 배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페트 재질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페트, PP, PS 재질이 섞여 있어 투명 페트병과는 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누리꾼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정부 주도로 플라스틱 포장지 가짓수를 확 줄이고 단순화시켜야 함,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은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2022년부터 페트병의 분리배출 도안을 페트에서 무색 페트로 바꾸고 복합재질과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도포, 첩화 표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이나 포장지에 적용되고 우리는 해당 마크가 보이면 바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된대요. 정부에서도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 바꿔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죠.